제가 가장으로서 수입은 거의 없죠. 이러면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사과정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이 책을 발견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교수님 선물 오셨던데요? 예,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께서 손을 이렇게 써서 응원한다고 액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좀 진지하게 공간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소셜 로직 오브 스페이스라는 이 책이고요. 바이블 같은 거죠. 제 전공 분야에 도서관에서 서고를 뒤지다가 이 책이 이제 꽂혀 있는 걸 이제 본 거죠. 운명적인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건축을 그리고 도시 공간을 설계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도시가 건물이 존속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공간의 의미를 그걸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건물을 설계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학부 때 대개 받는 설계교육은 멋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축 설계의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설계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된 거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 공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논리나 이제 이론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네, 이 책은 이제 빌 힐리어 교수님하고 줄리안 한슨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쓴 책이고요. 84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이전에 어떤 흐름이 학문적으로 있었냐면 1975년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쓰죠. 공간의 구조가 사회에 어떻게 권력화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루죠. 그리고 또 74년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책이 출간이 됩니다. 앙리 르페브르가 The Production of Space라는 공간의 생산이라는 거죠. 그런 책을 씁니다. 두 사람 다 철학자고요. 그래서 이 철학 분야에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10년 전의 학문적인 흐름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학자들은 스페이셜 턴, 다시 말하면 공간적으로 사고하기, 공간으로서 사회를 사고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거고요. 빌 힐리어 교수님 자체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은하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건축을 한 분이 아닙니다. 은하학 안에서도 구조주의 혹은 신텍스 이런 관점에서 은하학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힐리어 교수님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럽에서 제일 큰 건축대학이죠. UCL 대학교의 석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거죠. 소셜 로직 오브 스페이스는 결국 공간의 사용자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그걸 가지고 쓴 책이죠. 여기 보면 인류학, 고고학, 심리학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건지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요. 공간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간을 낭만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의 연결 관계를 수치화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간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소통하게 되는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요. 건축이나 도시에서는 저는 감히 혁명적인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도시를 교육을 받을 때는 정량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힐리어 교수님이 그런 공간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평을 연 거죠. 단순히 예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미리 설계하는 단계에 예측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설계하는데 병원의 진료 효율이 떨어져. 안 되죠.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장사가 안 돼. 여긴 사람이 안 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체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책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셜 로직 오브 스페이스가 84년도에 써졌는데 이 책은 힐리어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다. 신텍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의 깊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방향 전환이거든요.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바로 보이는 거하고 방향 전환을 여러 번 해서 가는 거하고 움직인 거리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방향 전환을 많이 할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뎁스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손으로 다 계산을 하고 도시를 분석하고 했고요. 또 다른 책이 저 오늘 책 장사 아닙니다. 이거 96년에 나온 스페이스 이즈 더 모션이 있어요. 책 표지에도 있다시피 이게 런던의 스페이스 신텍스로 분석한 런던의 공간 구조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1990년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한 거죠. 공간 구조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지가도 높고 사람이 많은 데가 빨갛게 분석이 되죠.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갈수록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빨간 데가 옥스퍼드 스트리트입니다. 가장 사람 많고 백화점들 밀집해 있는 데죠. 이 두 책을 비교하자면 소셜 로직 오브 스페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는 박사과정 할 때 이 책을 보고 좌절했어요. 너무 어려운 새로운 용어도 많고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스페이스 이즈 더 머신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써졌어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써진 책이고요. 뭐 다양한 사례들, 우리 이슬람 도시 보면 미로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알라딘이 술탄의 병사들을 피해서 시장 뒷골목으로 확 도망가죠. 그런 것들이 공간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란색,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이즈 더 머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되게 어찌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공간은 기계다. 네. 제목의 취지를 교수님이 느끼시기엔 어떤 취지라고 보세요? 그 설계하는 분들한테 공간은 기계야 라고 하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무슨 소리야. 공간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탐구의 대상이지 이거를 어떻게 기계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힐러 교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힐러 교수님이 아마 이런 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뭐냐면 심리학이 인문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고하는지는 과학적인 분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간이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 공간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움직임의 패턴은 똑같아요.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거죠. 나는 뭐 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제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사람들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공간에서. 그래서 스페이스 이즈가 머신이다 라고 제목을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셨던 일들이나 뭐 감회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설계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안을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러면 설계상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때로는 오류를 잡아내고 때로는 이 설계안이 실제적으로 지어졌을 때 이게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요. 삼성동의 코엑스도 이제 저희가 미국의 겐슬러라는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그 다음에 잠실 롯데몰, 그 다음에 시청광장, 뭐 청계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젝트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죠. 우리나라에 이걸 갖고 와서 기여하신 바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스페이스 신텍스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올린 영상에서 키프로세스한 학회 브이로그도 보셨겠지만 안 보시면 꼭 보시고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가서 이제 국제적으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아마 좀 자랑 같은데 저희들이 UCL 대학교를 빼고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학교 중에 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연히 국내에서는 탑이고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다 고생했어요. 그렇죠. 교수님이 방황을 하시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업적이나 이런 것까지 이뤄내셨잖아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들이 있으시다면?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열정 가는 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기 전공을 하면서 이게 적성이 안 맞나 봐.
방황하는 분, 좌절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 방황하는 시간을 힘든 시간이지만 헛된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분이나 다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처 못 봐서 그렇고 더 고민하고 더 방황하고 더 좌절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보였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수입은 거의 없죠. 이러면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사과정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이 책을 발견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즐기세요. 즐기고 마음 가는 대로 just do it.